자, 이제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뵙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운영 매니저 역할은 오늘로 마지막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 매니저님께 안전하게 인양하는 역할을 오늘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자, 이제 힘내서 마지막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트랙 4기 수료식, 시상식과 수료식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식순 일단 1부랑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부에는 저희 앞선 발표 때 우수했던 세 팀 이제 본선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모신 심사위원 3분과 함께 총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합산해서 저희가 최종 프로젝트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에는 저희가 마지막 수료식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수료식 때 저희가 수료 이후에도 저희 트랙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취업 매니저님들께 이제 저희 당부사항 전해 듣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 안내드리고,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4기 다 같이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번에 트랙에서 정말 잘 해주었던 레이서들 한 번 더 시상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상식에 앞서서 저희 오늘 코치님들 3분을 모셨어요. 코치님들의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드릴 건데, 저희 앞에 계신 김치호 코치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사위원을 맡은 김치호입니다. 저는 2번의 창업 경험과 지금 한 5년차, 6년차 정도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는 한 8년 정도 됐고, 또 스타트업 경험이 좀 여러 번 있고, 지금은 또 카카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승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특히 CTO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고요. 운 좋게 저희 한양대에서도 잠깐 강의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작년, 재작년서부터 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에 계신 분들이랑 여러분 수업을 진행을 같이 했었던 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코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는 저희 발표 순서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앞서서 발표했을 때 3팀이 추려졌었죠. 7팀, 9팀, 10팀으로 우수팀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7팀, 9팀, 10팀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각 세션은 발표 시간 15분과 코치님들의 질의응답 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발표 시간을 준수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첫 팀부터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첫 팀 발표를 맡은 이세미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팀 아이스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이세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와 스터디를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고, 팀원들과 함께 혹은 개인이 한 IT 프로젝트를 자랑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서비스명은 모두의 프로젝트라는 의미의 모프라고 지었습니다. 발표는 배포 주소, 팀원 소개, 서비스 및 기능 소개, 기술 스택, 트러블 슈팅, 문서 소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배포 주소와 QR코드입니다. 저희와 같은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플랫폼인 만큼 한 번씩 들어와서 글도 작성해 주시고 구경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분들이 담당했던 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발표의 시간 관계상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최소 한 번씩은 CRUD 기능들을 구현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분장해서 진행했습니다. 백엔드는 지원님 한 분이 담당하셔서 진행하셨는데, 이 많은 API들을 혼자 다 개발하시고 이슈들을 처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모프 서비스의 핵심 기능입니다. 홈 화면부터 로그인, 마이 페이지, 회원 정보 수정, FAQ 기능의 챗봇을 구현했고요.
그리고 멤버를 모집하는 게시판과 프로젝트를 자랑하는 게시판을 각각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사용성이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작업했습니다. 단순히 CRUD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진입 시점부터 사용자가 목표 달성하기까지 자연스러운 서비스 이용 경험을 위해서 디테일한 기능과 인터랙션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서비스의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의 메인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용자가 페이지에 진입하자마자 마주하게 될 메인 화면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크 모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메인 화면에서는 신규 모집글과 인기 프로젝트를 리스팅하였고요. 서비스의 아이덴티티가 돋보일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카카오 혹은 일반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을 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멤버 모집 페이지입니다. 유저는 프로젝트나 스터디를 참여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스트를 탐색하게 되고 원하는 스터디가 있을지 검색도 하곤 합니다. 상세 모집 페이지입니다. 북마크 기능으로 글을 저장하고 유저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렇게 원하는 프로젝트에 댓글하고 대댓글을 작성해서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집글 작성 페이지입니다. 직접 모집글을 작성하고 모집 유형을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참여 인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글 작성이 완료되면 이렇게 작성한 글을 미리 볼 수 있고 등록 버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 모집이 완료되면 모집 완료 버튼을 눌러 상태를 변경할 수 있고 우리 모집한 스터디에서 멋진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자랑 페이지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모집 완료한 구인글을 선택해서 연결할 수 있고 썸네일, 제목, 요약글을 작성하고 에디터 기능으로 이미지도 등록하고 자유롭게 게시글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 유저가 모프 서비스 이용자라면 함께한 멤버로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자랑글 또한 이렇게 북마크가 가능하고요. 참여한 유저를 선택해서 프로필을 조회하고 작성한 게시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글과 연결된 프로젝트 자랑글은 저희 모집 완료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면 프로필 사진 등록과 기본적인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게시글, 댓글, 북마크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퇴 기능입니다. 탈퇴 사유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검증 과정을 거쳐서 탈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페이지를 탐색하다가 잘못된 경로로 진입하게 되면 이렇게 귀여운 404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리지 못했었던 저희 디테일한 서브 기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집글 리스트에서 글을 탐색하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시에 이전에 탐색했던 리스트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리코일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카테고리, 필터링, 검색어, 리스트를 전역으로 저장하였고요. 상세 페이지 확인 후에 뒤로 돌아갈 경우 이전 상태값이 유지되고 아예 다른 페이지를 탐색하다가 진입한 경우에는 초기 상태값이 반영됩니다. 프로젝트 작성글 연동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팀원 모집을 완료하면 프로젝트 자랑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모집글과 연결된 자랑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쿼리 스트링을 통해 사용자의 모집글 아이디를 보내고 이 유저의 그림을 확인이 된 후에 글 작성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랑글을 작성하면 모집 완료 글에서도 연동한 프로젝트 자랑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 작성 페이지 관련 서브 기능입니다. 왼쪽에 작성글 미리 보기 기능은 모집글 상태값을 전역으로 관리해서 미리 보기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임시 저장은 로컬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같은 브라우저상에서 작성한 글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챗봇과 대댓글 기능입니다. 좌측의 챗봇 기능은 자주 묻는 질문을 보여주어서 따로 페이지 이동 없이 어떤 페이지에서나 사용자가 확인하고 관련된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측의 게시글 대댓글 기능으로 특정 사용자를 지정해서 해당 댓글에 답글을 달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관련 API를 연결한 기능입니다.
카카오 API를 연결해서 카카오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공유하기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자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랙션 관련 기능입니다. 메인 화면의 배너와 프로젝트 리스트는 라이브러리 없이 캐러셀을 직접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각 페이지의 게시글 리스트에는 인터섹션 옵저버를 통해서 무한 스크롤을 구현했습니다. 네, 다음은 유효성 검사와 로딩 컴포넌트입니다. 왼쪽 게시글 작성 페이지에는 유효성 검사를 추가해 필수 항목의 조건을 충족한 표시와 충족하지 못할 때 경고 문구가 뜨는 것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로딩 컴포넌트를 곳곳에 구현해서 서버로부터 응답이 느릴 경우 사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에서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충족시키는 데 한몫한 검색 기능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로젝트 검색, 스택리스트 검색, 참여 멤버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받아올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요. API를 호출하는 검색 기능들은 디바운싱을 통해서 잦은 요청을 방지했습니다. 다음은 다크모드 기능입니다. 리코일 퍼시스트로 다크모드 상태를 저장하고 모든 컴포넌트의 SCSS 변수를 활용해서 컬러 코드를 통일하고 그리고 다크모드를 구현했습니다. 네, 다음은 반응형 페이지입니다. 모바일에 적합한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리액트 리스폰시브 패키지를 통해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컴포넌트 형태와 구조까지 변경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데스크탑에는 GMB에서 고정되어 있었던 페이지 진입 메뉴들을 모바일에서는 우측과 같이 햄버거 메뉴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기존 데스크탑에서는 모집글 리스트 페이지에 좌측에 고정되어 있었던 글 작성 버튼을 최적화된 모바일 사용 경험을 위해서 플로팅 버튼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카테고리 또한 상단에 고정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프론트는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였으며 전역 관리가 필요한 상태는 리코일을 통해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와는 엑시오스를 통해 HTTP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는 Node.js와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하였고 익스프레스를 통해 서버를 구축하고 JWT로 토큰을 관리하고 멀터로 이미지 파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DB는 MySQL과 RDS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렉토리 구조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Create React 앱을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프론트엔드 레포지토리에서는 API, 컴포넌트, 페이지, 인터페이스 등 기능에 따라 폴더 구조를 분리하고 코드를 모듈화했습니다. 커먼 폴더와 유틸스 폴더를 통해서 공통으로 쓰이는 로직의 재사용성을 높였고 그리고 특히 API 폴더에서는 API 호출과 관련된 로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서 유지 보수에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백엔드 레포지토리의 폴더 구조는 크게 미들웨어와 3계층 아키텍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들웨어에서는 토큰 인증, 유효성 검사, 이미지 처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엔드포인트에서는 컨트롤러,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로 각각의 계층이 역할에 맞게 분리되어 있어서 코드의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미들웨어들을 라우트 폴더에서 한 번에 다루어서 코드 가독성도 함께 향상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를 구축하며 맞닥뜨린 이슈와 해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폰트 사용에 관련한 성능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웹폰트를 전역적으로 적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모든 컴포넌트들의 인풋 창에 한글을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은 이런 아래 이미지와 같이 깜빡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창을 또 확인을 해보니 타이핑을 할 때마다 웹폰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폰트를 굵기별로 직접 다운을 받고 다음과 같이 폰트 페이스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폰트 패밀리 스타일 굵기를 지정하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웹폰트 중 가장 용량이 적은 WOFF2 폰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폰트를 다운받고 적용해서 인풋박스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마다 발생했던 깜빡이는 현상이 없어졌고
타이핑을 할 때마다 발생했던 네트워크 요청이 되지 않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폰트 관련 성능 최적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OAuth API 연결 중 발생한 이슈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각각의 환경 변수에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에서 다시 리다이렉션할 경로를 동일하게 저장을 했었는데요. 로컬 환경에서는 잘 작동이 되었지만 VM 환경에서만 리다이렉트 URI 미스매치 에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저희 측 백엔드에서 카카오로 리다이렉트 URI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 URI가 인코딩이 되어져 있었고 클라이언트에서 리다이렉트 URI를 보내는 경우에는 인코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컬과 VM 환경에서도 동일한 로직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로컬 환경에서만 확인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그 호스트 이름으로 로컬 호스트가 사용될 때 보안과 개발 편의성 측면에서 인코딩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의 리다이렉트 URI의 인코딩 여부가 동작에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클라이언트에서 카카오 서버로 리다이렉트 URI를 보낼 때 인코딩된 값을 할당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용했던 문서들입니다. 일정, 태스크, QA 관리는 길랩 이슈와 마일스톤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능 명세서는 스프레드시트로 페이지와 컴포넌트를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API 명세서는 백엔드를 담당해 주셨던 지원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노션의 테이블로 한눈에 진행 상황과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상세한 예시들은 해당 페이지 내에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프론트는 API가 구현되기 전에도 미리 목 데이터로 리스폰스 데이터 값과 최대한 동일하게 타입과 필드명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API가 개발되자마자 경로만 바꿔서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ERD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DB, 포트폴리오 DB를 나누어서 작성을 하고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네, 테스트 케이스 또한 노션의 테이블 템플릿을 활용해서 작성을 했고요. 로컬 서버, 실 서버, 모바일 환경을 구분하여 QA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팀원분들께서 소감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프론트분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액트의 다양한 상태 관리 훅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고 그걸 몸소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값진 기회였다는 것이 공통적인 소감입니다. 더불어 이번 추가 발표 준비 기간 동안 평소 해보지 못했었던 반응형 작업까지 완료해서 뿌듯한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절한 에러 반환, 그리고 데이터 정제, SQL 인젝션 등이 보안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고 아쉬웠던 쿼리문 작성은 추후 리팩토링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팀원들을 대표해서 마무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분들 사주라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의 노력과 결과물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원해주신 코치님들, 매니저님, 그리고 레이서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7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한 분씩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검색 기능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검색 기능을 구현하시고 카테고리 분류하실 때 최우선으로 중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를 대분류로 이 파트별로 분류한 거는 사용자가 일단 들어왔을 때 본인의 파트는 무조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직관적으로 1차적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가지고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게 분류할 수 있게 해서 카테고리를 제일 처음으로 놓았고요. 일단 검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너럴하게 검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 내용, 기술 스택으로 검색하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대답 못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 제목, 내용, 기술 스택으로 검색이 되어 있는 저 상태를 볼 때에 지금 글 작성하실 때 내용 보면은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맨 처음에 기획을 하실 때 물론 카테고리에서 분류하는 거는 간단하게 해가지고
프론트 쪽에서 불러왔을 때 분류하는 거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검색에서 아까 제목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내용이나 기술 스택으로도 타이핑을 하면은 검색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은 글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양이 정말 많아진다고 했을 때 기술 분류, 검색에서의 분류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고려하신 방안이 있거나 혹은 없으시다면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탐색 관련된 질문이신데 그것도 이 부분을 직접 구현할 때 고려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코치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그거를 테이블 인덱스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게 반환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지금 상태는 그렇게 구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리피토링 할 때 그 부분으로 탐색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스트링으로 그러면 다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차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어프니까 청춘이다 부팀의 발표자 윤우정입니다. 네, 일단 저희 프로젝트 링크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간단하게 프로젝트 소개를 하자고 하면은 저희 프로젝트의 슬로건은 지구를 위한 우리들의 지속 가능한 행동을 슬로건으로 잡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는 환경에 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전체로 잡을 수 있는데요. 환경 실천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도해 볼지 모르시거나 아니면 환경 실천을 기록하고 자신의 실천 기록을 한눈에 파악해 보고 싶은 분들을 페르소나로 잡고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프의 이제 타이틀을 잡게 된 거는 이제 에코 프렌들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스랑 프렌들리를 합쳐서 프로젝트명을 어프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전체 7명, 이제 프론트엔드는 4명, 백엔드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팀장 윤우정을 기반으로 윤성준님, 이채연님, 진호병님이 프론트를 맡게 되었고, 백엔드로는 노재열님, 김윤중님, 오창현님이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구상을 할 때는 일단은 3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환경보호 실천을 기록하는 데일리 투두,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묻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배지 기능을 추가를 해서 다양한 미션을 통해서 배지를 모으면서 이제 유저들의 이탈률을 막기 위해서 배지 기능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론트 단에서는 리액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리덕스 툴킷으로 상태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론트랑 백엔드 둘 다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서 타입 에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타입 지정을 통해 코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서버 통신으로는 엑시오스를 사용했고 이때 RTK 쿼리를 사용해서 API 엔드포인트를 정의함으로써 반복적인 API 호출과 상태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였습니다. 저희 좀 디테일한 서비스 구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그인 로딕 유저 기능입니다. 이제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변경까지 해서 있고요. 전부 다 이제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 찾기는 이제 이메일과 이름으로 아이디를 찾고, 비밀번호는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은 임시 비밀번호가 등록한 이메일 쪽으로 메일이 발송이 돼서 그걸로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메인 기능인 기록 기능입니다. 데일리 기록이랑 캘린더, 그래프 3가지가 있고요. 데일리 기록은 이제 하루에 하나씩 다이어리를 작성을 할 수 있고, 작지만 큰 실천, 저희가 정한 3가지 태그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랑하기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였습니다. 캘린더는 데일리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날에 얼만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을 했는지 자신의 기록을 되돌아볼 수 있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어떤 태그를 많이 사용했는지를 통계 데이터로 시각적으로 표현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기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게시판 CRU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랑해요나 아니면 검색 기능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에서
답변이 없거나 추천이 많은 질문, 그리고 최신 댓글 같은 경우는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바로 작성을 해서 사이드바로 레이아웃을 따로 빼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 페이지 기능으로는 정보 수정, 그다음에 내 질문 조회, 마지막으로 배지 기능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정보 수정에서는 개인의 프로필 이미지나 기타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고, 내 질문 조회에서는 게시판에서 내가 작성한 글을 찾아볼 필요 없이 자신이 작성한 질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지 기능에서는 미션에 따라서 배지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사용자는 대표 배지로 설정을 해서 그 대표 배지는 커뮤니티 단에서 이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간단한 트러블 슈팅 이슈인데요. 프론트 엔드 단에서는 리액트 생명주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스테이트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즈 이펙트랑 에이싱크 어웨이를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활용을 해보고, 리액트 생명주기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한 뒤에 같이 해결을 해봤고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응답 처리와 타입 쪽에서 조금 에러가 있었는데, 이제 코드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프론트로 넘겨줄 때 응답을 통일시키는 것이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데이터가 객체로 감싸져서 보낸다든지 기존에 없던 메시지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고, 다음 프로젝트 때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코드를 확실하게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지금 프로젝트 다른 인원들이 좀 쉬고 계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리팩토링이랑 추가 개발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추가 개발로 생각한 거는 커뮤니티에 신고하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기 옆에 투두를 추가를 해서 포스팅 외에도 내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글을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단에서 매거진 기능을 추가해서 실제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관리자가 운영하는 매거진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프로젝트 소감이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바로 실제 구현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플에 접속을 하게 되면 먼저 보시게 될 홈페이지고요.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를 먼저 이용을 하실 때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구경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하단으로 이동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장바구니, 텀블러라는 3개의 태그를 가지고 기록하기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배지 수집 같은 정보를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비로그인 시에는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해서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로그인 구현 쪽은 좀 생략을 하고 기록하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에 성공했다고 알람창이 나오고요. 다시 홈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상태 관리를 통해서 헤더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로그인 시에는 시작하기가 기록하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같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캘린더 포스팅 기록을 할 수 있고 수정이나 삭제 기능도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하나 작성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거를 이제 실천을 했는지를 클릭을 하고 이미지를 넣고 이제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을 입력을 하고 자랑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박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랑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커뮤니티 단에서 자랑하기 페이지에서 다른 유저들과 내 포스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제가 한 포스팅이 기록이 되고요. 내가 어떤 태그를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자랑하기 태그 선택을 했다면 가 있고, 그 다음에 태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잎사귀 모양으로 나오고, 2개를 선택을 하면은 나무 모양이 나오고, 3개를 선택하면 지구 모양이 나오게 함으로써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몇 개를 실천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서 이제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이랑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달 동안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태그를 몇 회를 실천을 했는지를 조금 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 단으로 넘어가면은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왼쪽이랑 양쪽에 사이드로 구성을 해놨고,
이제 글을 작성을 하면은 이제 제가 작성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좋아요랑 그다음에 댓글 기능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댓글 게시판 수정이랑 삭제 기능까지 같이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검색을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같이 잡아서 검색을 하고 있고요. 검색을 하면은 환경에 관한 글을 작성한 리스트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최신순, 댓글순, 추천순을 이용해서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렸던 이제 답변이 없는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댓글이 없는 경우에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주간 인기글 같은 경우에는 하트를 기반으로 해서 하트를 많이 받은 게시물을 바로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댓글을 단 거 같은 경우에는 최신 댓글 단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랑행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기록하기에 있던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요. 전체 보기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몇 개를 사용하든 그냥 자랑하기를 체크만 하면은 바로 볼 수가 있고, 셀렉트 박스로 텀블러랑 대중교통, 장바구니를 하나씩 클릭해서 텀블러만 선택을 했을 때, 대중교통만 클릭을 했을 때, 장바구니만 사용을 했을 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확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유저들이 얼마나 작성을 했는지 좋아요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마이 페이지에서는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마이 페이지를 수정을 할 수 있는 대로 변경을 가능하고요. 기본 이미지로 변경을 할 시 이미지를 변경을 하고 뭐 다시 기본 이미지로 롤백을 하고 싶다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바로 기본 이미지로 변경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완료하고 아까 확인한 대로 내 게시물도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클릭 시 커뮤니티에 있는 내 게시물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 쪽에서 제가 작성한 게시물을 수정과 삭제 동시 가능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지 관리인데요. 저희가 미션을 통해서 이제 배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배지를 클릭을 하면은 신규 유저 안에 어떻게 이제 배지를 획득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디스크립션으로 적어놨고요. 대표 배지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대표 배지를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커뮤니티 단에서 제가 기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서 글을 작성하거나 할 때 제가 어떤 미션을 수행을 했는지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면서 파악할 수 있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저희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에서 검색하실 때 네. 뭐 최신 댓글순, 추천순 혹은 검색할 때 API를 다 호출을 하나요? 아니면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 그냥 필터링을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커뮤니티에서 지금 검색할 때 여기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추천순, 최신순 이런 식으로 그거는 검색한 기능에서 구현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거는 추후 리팩토링 하면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냥 지금 추천순, 최신순, 댓글순, 추천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전체 데이터에서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API를 계속 호출해서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API 호출했을 때 한 페이지 분량만 가져오나요? 아니면? 이것도 페이지 멘션이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제 페이지 이제 한 페이지 분량만 10개씩 끊어서 가지고 오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검색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유실이 돼서 올 수는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데이터 중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전부 다 허리값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받아왔을 때 이제 서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 전부 다 가지고 오도록 해놨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유실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뭐 딱히 큰 질문이 있는 건 아닌데 혹시 폰트 크기를 좀 더 키우면 좋지 않을까 정도 피드백. 네, 제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정도랑 혹시 반응형이랑 그런 것도 처리하셨나요? 반응형은 시간 관계상 아직 처리는 하지 못했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리팩토링이랑 추가 기능 개발을 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같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리팩토링을 할 때 이제 기능 구현은 다 해봤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뭐 아까 API에 호출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으실 거라고 이제 제가 하나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저 배지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배지가 누적됐을 어떤 방식으로 유저의 기록을 트래킹해가지고 배지를 부여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앞에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모바일 친화적인 서비스였는데 처음에 제가 느끼기엔 좀 더 모바일 친화적인 서비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하실 때 모바일을 먼저 좀 고려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신 배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저의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저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특정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걸 이제 백엔드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유저 데이터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게시글을 작성을 했다 하면은 게시글 작성한 API를 호출할 때 그 카운트가 누적이 되고 그게 일정 개수가 도달이 되면은 다시 이제 유저 데이터를 불러올 때 활성화된 이제 배지 형태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로 다 뭉쳐져서 카운팅을 하나요? 아니면 분류해서 점수를 따로 매기는 형태인가요? 유저 내에서 관리하는 건 동일한데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편에서는 이제 저희도 오피스 아웃 때 코치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제 원래는 계획상은 이제 반응형까지 구현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하지 못했던 거여서 아마 다음 주에 같이 리팩토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요리참 10주 팀의 발표를 맡은 10팀 팀장 신유빈입니다. 네, 저희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 공유 플랫폼 마디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팀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프론트엔드 담당자 5명, 그다음에 백엔드 담당자 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명예팀원 풀스택 개발자 챗GPT와 2분의 멋진 코치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마디슈는 노후화된 기존의 레시피 공유 사이트를 개선하고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편리한 UI UX, 여러 기기를 위한 반응형 페이지, 트렌디한 자료, 최적화된 반응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제작 목표였습니다. 서비스 기능 명세로는 필수 기능인 사용자 기능과 관리자 기능, 추가 기능, 그리고 비밀 병기인 스페셜 기능까지 구성하였고요. 유지 보수에 용이하게끔 스토리보드, 와이어프레임 등을 작성하여 문서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는 3주간 매일 약속된 시간에 다 같이 모여 서로 어느 부분을 진행 중인지 공유했고 매일매일 진행 사항을 업데이트하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고요.
API 명세, 코딩 컨벤션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코드의 유지 보시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구현된 서비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디슈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베스트, 냉장고 덜이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여주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반응형까지의 대응이 가능하고요. 배너와 컨텐츠들의 적절한 슬라이더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사용한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저희 프론트엔드 담당자분이 직접 만들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도 동일한 담당자분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실시간 유효성 검사, 비밀 보기, 번호 보기 버튼으로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했고,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 이메일 인증을 사용하여 보안과 편리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검색 결과 페이지입니다. 검색 페이지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레시피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필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섬세한 페이지네이션으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사용 경험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반응형의 경우에는 무한 스크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 모바일 대응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로는 레시피 등록 수정 페이지입니다. 유효성 검사도 꼼꼼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폼을 입력할 때 하나의 재료만 있다면 그 탭을 삭제할 수 없게 만들었고, 재료 부분처럼 복잡한 폼을 입력할 때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엔터로 탭 추가가 되게끔 계속해서 QA를 거듭해 나가면서 불편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갔습니다. 반응형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금 이따 사용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레시피 조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선 상단부엔 스크롤에 따라 색이 차오르게 해서 사용자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요리 정보, 댓글, 팔로잉 등 다양한 부분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응형 같은 경우엔 오른쪽 하단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카드가 뿅 하고 나와서 사용성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체크리스트 기능, 공유 기능까지 재밌는 부분이 참 많지만 특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스크랩 기능입니다. 이렇게 메모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저장하면 로컬 스토리지의 내용과 레시피가 저장돼서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는 나의 레시피, 회원 정보 수정, 스크랩 메모 탭이 있는데요. 회원 정보 수정 탭에서는 이메일 인증, 회원 정보 프로필 사진 변경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오리의 생년월일도 수정해줄 수 있고, 비밀번호도 수정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기본 이미지 설정과 프로필 카드, 회원 탈퇴 등 아기자기하고 편리한 메뉴가 많으니 가입 후 즐겁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기능의 마지막으로는 유저 페이지, 커뮤니티 기능의 꽃인데요. 팔로우한 회원의 레시피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페이지에서 여러 상호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서브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브 기능에는 반응형, 다크 모드 등 편리함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였고요. 레시피 작성 페이지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폼 작성 기능을 추가하였고, 최신 검색어 기능과 SNS 공유 기능으로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희 비밀 병기인 스페셜 기능은 이상형 월드컵과 MBTI인데 이걸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서 백엔드에선 몽고DB의 서치 인덱스, AWS S3로 정확한 검색 기능과 서버 간 관심사 분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검색 기능을 질문을 하셔서 저희는 이제 통합 검색을 구현할 때 제목, 설명, 재료 등 사용자 검색 키워드로 사용할 것 같은 부분을 미리 기획해서 그 부분에 이제 인덱스를 만들 때 반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에서는 최상위 도메인인 .com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SSL 인증으로 HTTPS가 구현이 됐고, 그다음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에 이제 넥스트.js와 시너지를 내게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수팀 발표 후에는 백엔드에선 서버 응답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저 로딩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백엔드 서버와 레디스 서버를 도커를 사용해서 같은 머신 안에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로그인 시에 이제 기존에 처음 디버깅 전에는 기존 7초 가량이 걸렸는데 지금은 3초 전으로 절반 이상의 시간이 줄었습니다. 또 레시피와 댓글을 함께 불러올 때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번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몽고DB의 파이프라인 기능을 사용해서 한 번의 요청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초기에는 막 10초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1.93.40m초, 98.6%로 성능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API라는 이제 그 백엔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 추가 기능으로는 웹소켓을 통해 알림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기능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팀원들의 소감도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나머지는 실제로 시연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멋있는 마디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이제 메인 페이지도 멋있게 되어 있고요. 저기 베스트 레시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 되면서 이제 랜덤하게 그 베스트인 것들 중에 보여줄 수 있도록 재밌게 만들었고요. 이제 자취생들 이제 냉장고 재료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재료 중에서 치즈, 뭐 버섯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들어간 친구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전 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신 레시피, 뭐 최신 레시피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로그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귀엽게 나오고요. 한번 반려견 케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귀엽게 카드 형식으로 이제 게시글 작성자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로 이제 내가 어떤 재료를 샀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스크롤바도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보이고 이미 좋아요를 했네요. 이렇게 좋아요를 언제든지 좋아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공유 기능도 지금 여기 카카오톡이 안 깔려 있는데 이렇게 URL을 복사하고 카카오톡 공유 기능도 잘 됩니다. 그래서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강아지 꼭 줘야지 이렇게 적어서 저장을 하면은 제 스크랩 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댓글 기능도 다들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스크랩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 강아지 꼭 줘야지 잘 저장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의 레시피 이제 여기서 바로 삭제도 할 수 있고 한번 검색을 이번엔 해볼까요? 이제 드시고 싶은 음식 지금 닭강정 드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이제 재료별이나 제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검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최신 검색어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저희 필터링 기능. 이 부분은 프론트에서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X 버튼을 누르면 필터링이 이제 사라지고 인기 순으로도 이제 검색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백에서도 구현하고 프론트에서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 테스트로 이제 저희 마디쇼에서 했다고 공유도 하실 수 있고 많이 만들어놨어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시피 보러 가기 누르면 그 레시피로도 바로 가고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했을 때 그 오픈 그래픽 그것도 바로바로 레시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으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귀여운 오리도 저희 자랑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팀에 경력자나 기획자 출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아예 처음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 정도의 기획이랑 구현 사이클을 맞추는 걸 처음 봐서 그래서 여쭤봤고 그냥 기술적으로 궁금했던 그냥 최근 검색어 쪽 그냥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최근 검색어는 로컬 스토리지로 구현을 하였고 이제 모바일 쪽이랑 컴포넌트가 분리되어 있어서 리코일을 사용해가지고 로컬 스토리지에서 받아온 값을 리코일에 보관한 다음에 모바일 쪽이랑 데스크톱 쪽이랑 같이 띄워주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맨 처음에 딱 켰을 때 뭐 세션 만료? 이게 뜨더라고요. 로그인을 한 지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접속이 되어 있으면 보안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 일정 시간 후에 세션이 자동으로 만료되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션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찌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쿠키나 그런 걸로 하는 건가요? 쿠키에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1시간 간격으로 아마 레디스 사용해서 네.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 정도.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네. 장입니다.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사실 현업에서도 MVP 만들 때 이 정도로까지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랬고, 특히 최적화 부분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이 특별한 건 없는데 아까 북마크 기능이 아니라 그 메모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로컬 스토리지로 쓰셨다고 제가 지금 발표한 기억하는데 왜 로컬 스토리지를 쓰셔서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인덱스 기획하실 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것처럼 보여서 어떤 식으로 기획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로컬 스토리지로 기획한 이유는 저희가 팀원 그 구성이 이제 백분들이 2분이고 프론트가 5명이어가지고 사실 백분들이 담당하셔야 할 주요 기능들의 시간을 할애하시느라 이제 프론트 단에서 좀 더 구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스크랩 기능을 고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로컬 스토리지 단에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인덱스 부분은 사실 통합 검색을 구현해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고요. 이제 그 깔끔하게 이제 뭔가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고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지고 그럼 내가 사용자라면은 뭘 기준으로 검색을 할까 하면서 이제 저희 다른 백팀원분이나 프론트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가지고 저라면 재료로 검색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뭘로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면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저의 이게 만약에 사이트가 조금 더 커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분류되어 있는 거 말고도 더 많은 레시피나 혹은 또 더 많은 재료나 뭐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은 이런 재료를 어디서 내가 사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의 인덱스에 나와 있는 기획보다 더 많은 부분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저희가 그래서 몽고DB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확장성이 몽고DB에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RDB 같은 경우에는 좀 확장하기나 처음에 이제 빠르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몽고DB를 선택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어디에서 이걸 사올지 뭔가 지도 기능을 부착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쪽도 이제 추가를 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제 몽고DB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네 분 코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 이제 최종 결과가 수합이 됐는데요. 네, 오늘 수상에는 저희 앨리스 트랙의 총 책임자를 맡고 계신 조우리님께서 시상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앨리스 소프트웨어 트랙 4기 웹서비스 프로젝트 두 번째 마지막 수상 시간입니다. 네, 우수상 수상하실 팀은 바로 네,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네, 우수상 수상팀은 9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9팀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상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우수상이랑 대상이랑 정말 최우수상까지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요.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또 발표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두구두구 한번 더 쳐주실까요?
최우수상 발표 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7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좀 더 화목하게.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저희 대상팀 발표 드리겠습니다. 자, 두구두구 한번 쳐주시죠.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트랙 4기 마지막 프로젝트의 대상 수상자는 10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